다자하오, HSK 전문 강사 김지영입니다. 최근에 1월부터 3월달까지 5급 듣기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단지 들리는 게 답이었는데 들린다고 찍으면 답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했어야 되고 같은 표현을 찾아냈어야 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번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컴퓨터 전자제품 관련 우리 종합서 34쪽에 보면 기본적인 어휘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 mp3 파일 있잖아요. 들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 한번 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软件이 뭐냐면 프로그램이죠. 그럼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下载软件. 여기 보시면 내려받다 다운로드. 다시 한번 시작. 下载软件. 그러면 내려받으면 설치해야죠. 그래서 安装软件, 安装软件. 그 다음에 오르승자잖아요. 그러면 升级软件.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다라고 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려받는 것은 下载软件. 두 번째 설치하는 것은 安装软件.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升级软件.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빙두는 뭐냐면 병독, 즉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감기 바이러스, 컴퓨터 내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빙두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예요. 이때 중은 사성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중빙두. 그러면 바이러스에 걸리면 뭐 할까요? 그쵸? 바이러스 없애야죠. 그래서 샤두는 독을 없애는 거, 죽이는 거니까 백신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중빙두, 바이러스 걸리면 安装杀毒软件. 그래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내려갈게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어플 사용할 때 비밀번호 많이 누르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다는 设置密码. 다시 한번 설정하다 뭐라고요? 设置密码. 비밀번호 설정했으면 입력해야죠. 그래서 输入密码. 그 다음에 누르다 안. 누르는 거예요. 어떤 것을? 确认键. 确认键이 뭐냐? 확인 버튼을 누르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설정하다. 设置密码. 그 다음 입력하다. 输入密码. 그럼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按确认键.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왕루어는 인터넷이죠. 그러면 인터넷 신호가 루어. 루어는 뭐냐면 약할 약자예요. 그러면 왕루어 신호. 인터넷 신호가 很弱, 매우 약하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网络信号不太稳定. 그러면 인터넷 신호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서 동의 표현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새 QR코드나 바코드 우리 스캔하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用手机, 핸드폰을 이용해서 扫一下, 스캔하다 의미예요. 바코드는 二维码, 이런 단어도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바코드로 인식해서 注册, 등록해서 成为会员, 회원이 되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원이 되면 뭐 20% 할인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바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시작. 用手机扫一下二维码. 그 다음에 등록한 다음에 회원이 되어볼게요. 注册成为会员.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내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듣기를 볼 때는 반드시 보기를 먼저 보고 가셔야 돼요. A 갑니다. 우리 배웠던 거 뭐가 있을까요? 设置密码, 비밀번호를 설정하다. B번 갈게요. 修改地址, 뭘까요? 주소를 수정하다. 그 다음에 C번 가겠습니다. 确认数量, 수량을 확인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复制文件, 문서를 복사하다. 그러면 보기에 대한 것을 발음도 알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들으면 바로 찍으면 되는데 이 문제는 더군다나 바로 들려줬어요. 여자가 말하기를 先生,请您设置一下密码. 선생님,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를. 그 다음에 是四位数字, 네 자리 숫자입니다. 내려갈게요. 输入后, 입력한 후에 请按确认键,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들리는 게 답이었으니까 단어에 대한 우리가 발음만 알아도 A를 바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ABCD 할게요. 文件下载成功了. 여기서 내려받는 걸 성공했다라고 나오네요. 최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듣기에서 下载不成功 나왔어요.
다운로드를 성공하지 못했다. 보기는 뭐라고 나왔냐면 下载失败了. 그래서 다운로드 실패했다. 동의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두 번째 할게요. 股票上涨了. 그래서 주식이 올랐다. 시범하겠습니다. 杀毒软件很受欢迎. 很受欢迎은 뭘까요? 좋아하다 뜻이죠. 그래서 매우 환영을 받았다 라는 뜻이고. 내려갑니다. 顺利签了合同. 순조롭게 사인했습니다. 계약서에. 그럼 보기를 보고 나서 들어볼게요. 남자가 말합니다. 你们怎么这么兴奋? 너희들 왜 이렇게 흥분이 돼 있어? 有什么高兴的事? 뭐 즐거운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我们开发的杀毒软件 우리가 개발한 이 백신 프로그램이 刚推出一周 막 출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下载量就超过1000万. 이 다운로드량이 1천만, 그래서 1000만이 넘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네요. 다운로드량이 1000만량이 넘었다는 뭐냐면 완전히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답을 C라고 이해해서 푸는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A, B, C, D 볼게요. 여자가 A는 女的是手机维修人员. 여자는 핸드폰 수리하는 사람이다. B번 가겠습니다. 他们在市中心. 그들은 시내 중심에 있다. C번 갈게요. 手机信号强. 지향이 뭘까요? 강할 강자. 그래서 핸드폰 신호가 강하다. 그 다음에 D번 갈게요. 那里网络不太稳定. 그곳의 인터넷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남자가 말하죠. 现在我手机上不了网. 현재 우리 핸드폰이 인터넷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에 말하기를 你手机有信号吗? 너 핸드폰 신호가 있어? 여자가 말합니다. 有, 있어. 但信号很弱. 弱는 무엇입니까? 약할 약자, 약하다죠? 그래서 我们在地下. 우리 지하에 있잖아. 所以网络不太稳定.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신호가 약해. 그래서 인터넷이 안정적이지 않아. 답은 D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A, B, C, D부터 가겠습니다. A에서 맛이 사다. 어떤 것이? 别的味道. 다른 맛을 사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买两个饼干.饼干이 뭐예요? 과자죠? 그래서 두 개의 과자를 사다. 10번 할게요. 注册, 등록한 이후에 成为会员. 등록한 이후에 회원이 되다.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不参加, 참가하지 않는다. 优惠活动. 이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할인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럼 파악했으면 내용 볼게요. 여자가 말합니다. 这是我们最新推出的饼干. 이것은 저희가 새로 막 내놓은 과자입니다. 그래서 买两个的话, 두 개 산다면 半价, 반가격입니다. 두 개 사면 반가격에 해준대요. 50%로. 남자가 말합니다. 可是我只想买一个. 근데 저 하나만 사고 싶은데요. 还有别的优惠活动吗? 다른 할인 행사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你用手机, 핸드폰을 이용해서 来扫一下, 한번 스캔해주세요. 这个二维码, 이 QR코드, 바코드를 注册成为会员后, 그래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회원이 된 이후에 可以享受, 누릴 수 있습니다. 八折优惠, 8折는 뭘까요? 20% 할인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하죠. 好的,我马上做. 그러면 남자는 뭐 할 계획입니까? 그렇죠. C가 되겠죠. 그래서 바코드, 그 다음에 등록하고 회원이 되다 이런 단어도 나왔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인터넷과 컴퓨터 관련된 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바코드도 나오고 회원이 되어서 할인 혜택도 받는 것도 나오니까 그때그때 최신 영상을 보시면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직업과 인물 관련. 종합서 38, 39쪽 보시면 기본 어휘 있으니까 공부해서 오시면 더 좋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뽑아보는 5급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직업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게요. 摄影师가 뭘까요? 촬영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司法家, 서예가. 그 다음에 主任, 주임. 그 다음에 主持人, 사회자, MC.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호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콰이지. 그래서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읽는다? 콰이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대상이 누구 나오는지 볼게요.
이 상대방을 말할 때는 对方이 있고 对手가 있어요. 对方은 그냥 상대방이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对手는 라이벌을 말해요. 그래서 경쟁관계 라이벌. 그 다음에 친척을 뭐라고 쓴다? 친치. 세 번째 이웃을 뭐라고 쓴다? 邻居. 그 다음에 부부를 뭐라고 읽어요? 夫妻. 그래서 가정 상황이 나왔어요. 뭐 빨래 언제 했어? 이 옷 어디 있어? 그러면 어떤 관계이다? 夫妻.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지우지우. 남자 있죠? 남자인가 보다 유추하시고 외삼촌. 5급에서 맨날 나오는 가족. 그 다음에 라오 외할머니가 되겠죠. 내려갑니다. 기타 인물 볼 건데요. 5급에서는 고객을 말할 때는 이것만 말하는 것 같아요. 지하빈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갑니다. 이용후. 이용후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도 이용후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옆에 할게요. 왕요, 벙요의 요네요. 그러면 인터넷 친구, 네티즌이나 동호회 뭐 친구들 말할 때 왕요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화이, 너무 중요하죠. 화이. 발음 따라 해볼게요. 시작. 화이.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타시 화이. 그 다음에 A에 타시 화이.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발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알려줘도 학생들이 굉장히 못 듣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되고 집주인 가겠습니다. 방동. 5급에서 맨날 집을 팔고 그 다음에 세를 얻는 내용들 아니면 보증금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방동 집주인. 그 다음에 챔피언 갈게요.冠军는 뭘까요? 챔피언. 그러면 챔피언은 어떠라고 했을 때 뭐라고 쓸까요? 获得冠军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보통 들려주거든요. 뭐 예를 들면 老师 아니면 마 이렇게 해서 누구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5급에서는요. 관련이 되는 연관이 되는 단어를 유추해서 맞출 수 있었어야 돼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A번 가겠습니다. 律师, 법률자네요. 이거는 변호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摄影师, 이거 뭐였을까요? 촬영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 会计, 회계사. 그 다음 마지막, 主持人, 이거는 사회자 MC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직업군이 나왔고 남자가 말합니다. 你上次那个案子什么时候开庭啊? 너 저번에 말했던 그 소송 사건 있잖아. 언제 재판을 열어? 맙소사.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안즈, 소송사건. 그 다음에 카이팅, 개정이죠. 그래서 재판을 열다. 아, 여기 몰라도 그래도 세 번째 힌트 있어요. 말하기를 我还在等法院的通知呢. 나 아직도 법원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연관지어서 법 관련이니까 직업은 뭐다? 그쵸? A가 된다. 이 문제 꽤 어려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연관 단어도 같이 묶어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소송사건은 뭐라고 쓴다? 안지. 그 다음에 재판을 열다? 카이팅. 법원을 뭐라고 쓴다? 파위엔. 뭐 맞아 읽어보면 估计下个星期吧. 다음 주가 되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종사하는 직업은 뭐다? 그쵸? 律师, 변호사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요. 자, A부터 가볼게요. 记者, 뭘까요? 기자. 그 다음에 B, 导演. 이거는 뭘까요? 감독. 보통 영화 감독을 말하는데 TV에서 뭐 PD도 가능합니다. 내려와 볼게요. 秘书. 이건 뭘까요? 비서. 그 다음에 D는 司法家. 이것도 서예가. 아까 했던 거죠. 그러면 대화에서 보겠습니다. 남자가 말하죠. 不好意思, 李总待会儿要赶飞机. 죄송합니다. 이사장님이요. 좀 이따가 빨리 비행기 타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를 今天不接受采访. 여기 나오네요. 接受采访은 뭐다? 인터뷰를 받다잖아요. 그럼 인터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직업이 나올까요? 그렇죠? A, 记者가 되겠죠. 여자가 말합니다. 只有5分钟就行了. 5분이면 돼요. 옆에 할게요. 不会耽误.耽误는 뭐냐면 지체하다죠. 그래서 不会耽误李总行程的. 이사장님 여행 그 과정, 여행 그 스케줄에 지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의 직업은 뭐다? 그쵸? 기자가 된다라고 유추해야 되는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을 연관지어서 외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건강 관련. 종합서 43, 44쪽에 건강 관련 기본 어휘를 공부하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체 부위 단어들은요, 굉장히 뭔가 어렵게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우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걸 쓰라는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귀로 들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음을 좀 외워볼게요. 자, 코를 뭐라고 쓴다? 비즈. 그 다음에 발을 뭐라고 읽어요? 지아오. 옆에 갑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뭐라고 쓴다? 투이. 근육을 뭐라고 읽는다? 지로. 위는요? 웨이. 그 다음에 허리를 뭐라고 쓴다? 야오. 어깨를 뭐라고 읽는다? 티엔빵. 피부는요? 비후. 자, 이렇게 5급에서 나오는 신체 부위고요. 그러면 증상은 뭐가 있을까? 내려가 볼게요. 코가 근질근질하다를 뭐라고 쓴다? 비지 양러.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해산물을 먹어서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 다음 꽃가루가 날려서 알러지 반응이 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피부过敏인 피부가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들어서 그냥 찍으시면 되는 단어들이에요. 오히려 단어가 어려우면 문제에서 이해를 원하지 않고 그냥 들려줘요. 왜냐면 그냥 들려준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꼭 찾아내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하우스와는 뭐냐면 허리가 시큰하고 그 다음에 베이통 등이 아프다. 그래서 이하우스한 베이통 허리가 시큰하고 등이 아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하우스한 베이통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요새 문제에서 그림 문제나 듣기나 뭐가 많이 나오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여기서 다칠 상 이거 들어가면 죄다 다치다 뜻이에요. 제2대장은 이거죠. 受伤了 상해를 입다, 다쳤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受伤了 다쳤다. 그쵸? 그 다음에 拉伤了는 당겨져서 다치는 거니까 찢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근육이 찢어졌다. 근육통 이렇게 많이 쓰이고 옆에 할게요. 扭伤了 扭는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질리다를 뭐라고 쓴다? 扭伤了 그 다음에 탕이 뭐였을까요? 뜨겁다죠. 뜨거워서 다치는 거 뭐라고 쓴다? 烫伤了 되었다. 다시 한번 상해를 입다를 뭐라고 쓴다? 受伤了 그 다음에 근육이 찢어지는 것을 拉伤了 접질리는 것을 뭐라고 쓴다? 扭伤了 그 다음에 데이는 것을 뭐라고 쓴다? 烫伤了 라고 쓴다. 내려갈게요. 자, 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미끄럽다 형용사, 그 다음에 미끄러지다 동사. 그러면 여기서 좀 미끄러워를 뭐라고 쓴다? 有点滑.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제가 운동에 대해서 한번 몇 개 소개할게요.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음에서 미끄러진 운동 뭘까요? 그죠? 스케이트. 그래서 滑冰. 눈에서 미끄러지는 게 뭘까요? 그죠? 스키. 滑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졌다를 뭐라고 쓴다? 미끄러졌다. 滑倒了 미끄러졌다. 滑倒了 쉽게 말해서 자빠진 거죠. 그 다음에 넘어져 볼게요. 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넘어졌어를 뭐라고 쓴다? 不小心摔了 아니면 摔倒了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거는 써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어는 전략적으로 써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 장면에서 일부러 쓰는 거예요. 왜? 남들은 못 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답안지가 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고급 단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어떻게 아파가 나왔을까? ABCD부터 먼저 봐야죠. A 가겠습니다. 打篮球时 농구할 때 肌肉拉伤了 근육이 찢어졌다. B번 갈게요. 滑水摔倒了 스키 타다가 자빠졌다, 넘어졌다. C번 갈게요. 感冒了 감기 걸렸다. 그 다음에 D 被烫伤了 되었다가 되겠죠. 그럼 내용 좀 볼게요. 남자가 말하죠. 你的脚怎么了? 야, 너 발이 왜 그래? 야, 말도 마. 주말에 내가 스키 타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미끄러졌어. 시작. 别提了周末去滑水不小心摔倒了 여기 게 그대로 들렸어요. B.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발음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들렸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 어려우니까 말로 많이 연습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A, B, C, D 가볼게요. A는 뭐냐면 碰到了行人 碰到는 뭘까요? 딱 마주치는 거죠. 행인을 마주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感冒了 감기 걸렸고. 그 다음에 C는 丢了自行车 자전거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D 갈게요. 腿受伤了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여자가 말하죠. 你的腿怎么青了? 칭이 뭘까요? 푸르다라는 거죠. 야, 너 다리가 왜 이렇게 펄해? 멍들었다는 거죠. 오, 이런 표현도 있네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你的腿怎么青了? 야, 너 다리 왜 이렇게 펄해? 멍들었어? 물어보고 있어요. 남자가 말하기를 昨天骑自行车的时候不小心摔的. 뭘까요? 자전거 타다가 조심하지 않아서 내가 넘어졌어. 옆에 할게요. 现在还疼呢. 나 지금도 아파. 내려갑니다. 야, 너 어쩜 그렇게 덤벙대니? 你怎么这么粗心? 下水天路滑. 눈 오면 미끄럽잖아. 你骑车时, 너 자전거 탈 때 要小心点. 조심해야지. 그러더니 남자 말하기를 知道了奶奶, 알겠어요 할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왜 그러죠? 자전거도 들렸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고요. 답은 무엇입니까? 그쵸? 네 번째, 腿受伤了.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A부터 가겠습니다. 근육이 찢어지다를 뭐라고 쓴다? 肌肉拉伤了. 계속 반복되고 있죠. 보기 그런 단어들 자체가. 그 다음에 B 가겠습니다. 走路不灵活. 자, 灵活는 뭐냐면 민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걷는 게 재빠르지 않다.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肩膀. 이번엔 어깨가 다쳤네요. 肩膀受伤了. 그 다음에 D번 가겠습니다. 担心. 걱정될 手术风险大. 수술 위험이 클까봐 걱정한다라는 뜻이죠. 내용도 볼게요. 남자가 말하죠. 大夫做完手术. 저 수술 다 한 지都6个月了. 6개월이 되었거든요. 我现在走路还是不太灵活. 저 지금 걷는 게요. 그다지 민첩하지 않아요. 재빠르지 않아요. 여자가 말합니다. 这很正常. 이거는 매우 정상적이고요. 왜요? 你伤得很严重. 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매우 심각하게 다쳤잖아. 而且腿部受伤. 왜 원래 이 다리 다친 것은 本来就恢复得慢. 회복이 느리고. 그래서 别担心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시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들린 게 뭐냐면 走路不太灵活.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도 나왔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같은 표현 찾아내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원래 들리는 게 답이다라는 게 80%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1월 때부터 3월 때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만 찍으면 한 70%밖에 못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기를 이해하셔야 되고 들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력도 갖추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것도 있는지 볼게요. 크게 두 문제 뽑아봤어요. 최신 문제예요. A, B, C, D 보겠습니다. A, 很调皮는 뭘까요? 매우 개구지다. 그 다음에 B번 할게요. 常和朋友吵架. 자주 친구와 싸우다. 그 다음에 C, 不爱说话.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D, 认真学习. 뭘까요? 열심히 공부한다. 듣기 내용 볼게요. 남자가 말하죠. 我是丽丽的爸爸. 저는 리리의 아빠입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您是她的班主任张老师吧? 당신은 여기 담임선생님, 장선생님 맞으시죠? 라고 했더니 여자가 是的,你好.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아빠가 말하죠. 我想问一下丽丽最近在学校里的表现怎么样? 리리가 최근에 학교에서 태도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她平时非常活跃. 리리는 평소에 아주 활발합니다. 可是这几天突然变得很沉默. 여기 중요하네요. 어떻게 변했다? 变得很沉默. 매우 침묵하게 변했다. 즉, 매우 조용해졌다라는 변화를 말하고 上课也不积极发言了. 수업할 때도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듣고 이해한 다음에 뭐다? 리리는 不爱说话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기를 보시고 이해한 다음에 듣기도 이해해서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A부터 갑니다. 보기가 좀 기네요. 女的事情已经做完了. 여자의 일을 이미 다 했다. B번 가겠습니다. 他们现在在咖啡厅. 그들은 현재 어디 있다? 카페에 있다. C번 가겠습니다. 他们是偶遇.
어우는 뭐냐면 위는 직면하다죠. 우연히 직면했다. 즉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 다시 한번 어우 뭐라고요? 우연히 만났다. 그 다음에 D번 갈게요. 女的来看望 男的 여자는 남자를 만나러 왔다. 내용 보겠습니다. 真巧. 와 진짜 딱이다. 居然在这儿碰见你. 뜻밖에도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내려와 볼게요. 여자가 我在这儿附近办点事. 나 여기 근처에서 일을 좀 보거든. 你怎么也在这儿? 너는 여기 왜 있어? 남자가 말합니다. 我今晚有一个同学聚会. 나 동창회 모임 있거든. 자, 물어보죠. 你有没有时间一起喝杯茶? 너 시간 있으면 같이 우리 차 마실래?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我还有事没办完. 나 처리하지 않은 일이 있어. 改天再聊吧.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再见 인사하고 있죠. 사실 남자가 한 말 빼고는 다 쓸모가 없어요. 여기 앞에서 真巧 정말 딱이다. 뜻밖에도 여기에서 널 만날 줄이야. 그러면 이 문장 보고 나서 답은 뭐다? 他们是偶遇. 그들은 우연히 만났다. 시가 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보기에 대해서 빨리 읽고 발음 파악하시고 해석하셔가지고 내용까지 이해하셔서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급 듣기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시험 전에 우리 어떻게 공부할까요? 새로운 문제 풀지 마시고요. 공부했던 그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내용과 대화 내용과 단어를 쭉 한번 읽으시면서 숙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어요. 大家辛苦了。